연금학교는 여러분이 연금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채널의 목표입니다. 오늘의 Q&A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들은 제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져옵니다. 질문 첫 번째, 올해 정년입니다. 60세가 되셨다는 얘기죠.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이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는 없는데 내년부터 최소 월 1만 원을 받아야 유리하다고 하네요. 사연은 무엇인가요? 운용수수료 때문인지 아니면 세금 문제인지 대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조기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 수령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 수입이 있는지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조기 수령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수입 이상 받으면 수입을 어느 정도 이상 받으면 중지되고 받은 거 환수지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이 어디서 유형의 질문이냐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유형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의 유형을 구분해서 어느 부분에 대한 코드를 질문을 하는 것인지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질문을 하실 때도 어떤 유형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질문의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질문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냐, 연금을 늘리는데 많이 늘릴 수 있는데 좀 중요한 사항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별할 수가 있겠죠. 또한 중요한데 질문이 적거나 질문이 없는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우리가 함께 오늘의 연금 공부로 해서 한번 학습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들 유형을 한번 볼게요. 질문들의 유형은 크게 5가지입니다. 제도에 대한 부분이냐, 연금 상품에 대한 질문이냐, 투자에 대한 질문이냐, 이렇게 연금 설계에 대한 질문이냐, 연금 설계는 내가 어떻게 연금 준비를 해야지 연금을 잘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냐, 아니면 기타에 대한 질문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질문 하나 있을 때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의 유형을 한번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의 그 질문의 핵심은 자, 퇴직연금 인출 가능 시기가 되었고 인출을 안 하는 게 더 낫냐, 인출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더 낫냐, 아니면 소액이라도 인출하는 게 더 낫냐, 이게 질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절감이, 그 퇴직소득세 절감이 의미가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 퇴직금을 1억 원 정도 받는 분은 자, 10년이면 한 1% 정도 되죠? 1% 정도. 그 다음에 더 줄어들고 약 5억 원 정도 되신 분은 자, 10년 정도 되면은 9,300, 거의 한 20%가 되네요. 20%, 1억 원 정도 되고 30년이 됐을 때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 이분을 보면 이분은 1억 원 정도니까 여기에 해당되시겠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분이 20년을 근무하셨다 라고 하면 약 120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아끼느냐 안 아끼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절감하고 싶으시면 본화 10년 이상 본화 인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차에는 10년 이내에는 30%가 절감이 되죠. 10년 차 본화 인출했을 경우. 그리고 분할은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출 한도는
10년 동안 분할 인출하는데 인출 한도는 1년 차에 많이 인출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출 한도를 정해놨는데 대략적으로 약 12%, 평가액의 12%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라고 하면 1년 차에는 약 12% 정도인 1200만 원 정도를 인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만 원을 인출하게 되면 장점은 연금 실수령 연차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차 이하는 30%가 감면이 되고, 그리고 11년 차 이하는 표시세 40% 감면이 되니까 이 연차를 빨리빨리 채워서 10% 정도를 더 받겠다고 받는 게 좋겠냐라는 질문이죠. 자, 근데 자,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약 12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온다고 하면 약 1.2%죠. 그러면 이거를 줄여서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내가 퇴직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개인마다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실수령 연차지만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자, 유동성이 제한이 되죠. 유동성이 제한이 된다는 것은 많은 자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IRP라든지 연금저축에 묶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동성이 문제가 됩니다. 아까 1차 년도에 1200만 원이면 1200만 원 이상을 인출해야 된다고 하면 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출한도 초과 OTS 절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유동성이 묶으니까 투자 기회가 상실될 수가 있죠. 자, 투자 기회가 만약에 더 좋은 부동산이 나왔고, 아주 헐값이 나온 부동산이 나왔고, 또 해외 증권, 또 굉장히 좋은 어떤 해외 증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보험자금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묶여 있으면 투자가 불가능하겠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IRP 계좌에서 투자 관리를 누가 해야 되나요?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을 맡길 수 있는 상품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 IRP 계좌에 퇴직급여 외 세액공제까지 된 금액까지 포함이 된다면 인출 한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학교의 의견은 만약 퇴직소득세가 적다면 1만 원이 아닌 인출한도 최대한 인출을 해서 IRP 계좌를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동성을 확보해 두고 후차 계획을 전략을 짜보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운영하면 더 넓은 선택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해외 상장 증권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퇴직소득세 절감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는 있다라고 우리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핵심은 자,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이고 질문의 유형이고, 자, 소득활동이 있으신데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시죠.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자, 조기 수령 시에는 소득 A값 기준으로 연금이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수령 시에는 소득 A값 기준으로 연금이 중지되지는 않고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기 수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조기 수령하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 소득과 A값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 여기서 말하는 조기 수령 시 소득은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업소득 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것이고요.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 그 다음 근로소득 소득 공제액은 제외입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제외해서 그게 근로소득이고, 이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득이 있겠죠. 자, 퇴직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자,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소득들은 받아도 무관하다는 얘기죠. 받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값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값입니다. 이거는 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값은 약 300만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자, 조기 수령했을 때 중지가 되는 경우는 초과했을 때입니다.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300만원 이상을 받아 소득이 생겼을 때는 연금이 지급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하라면은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환수 여부는 환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환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 300만원 정도의 이하의 소득이죠. 이 소득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요 소득입니다. 여기 소득, 요 소득입니다. 요 소득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300만원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조기 수령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 수령 시, 자, 여기서 물어보지 않으신 거지만 정상 수령 시도 한번 알아볼게요. 정상 수령 시, 그러니까 60에서 자기 나이 뭐 63세, 뭐 정상 수령 64세, 65세 정상 수령을 하게 됐는데 또 소득이 있을 수 있죠. 소득 A값 기준으로 연금이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A값을 얼마나 초과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초과하느냐 대신 감액 기본 기준은 있습니다. 감액 기본 기준은, 자, 감액 기간은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소 5년간만 적용이 됩니다. 5년이 넘어갔을 때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감액 한도, 노령연금액의 50%, 최대 50%까지밖에 감액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감액표를 보면, 여기 보시면 100만원 미만, 그러니까 A값 초과죠. A값이 얼마죠? 지금 300만원을 초과해서 400만원이 된다 라고 하면 400만원까지 100만원까지는 5%, 더 초과되면 10%, 15%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예시를 보면, 만약에 월 급여가 300만원 정도이다. 소득금액이죠. 소득금액이 300만원이다. 그리고 그러면 감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소득이죠. 월소득이 4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에 대해서 5%, 5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노령연금에서 5만원 가용되죠. 그래서 450만원이 소득액이 되신 분은 10만원, 그 다음에 550만원이 되신 분은 22만 5천원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죠. 예시로, 자, 노령연금을 100만원을 받는 분이에요. 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자, 월 소득이 800만원이 된다 라고 하면 계산하면은 감액분은 사실은 75만원이 되겠죠. 근데 실제 절반인 이 100만원에 50만원만 최대 감액이 되고 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Q&A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연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오늘 선정한 연금 공부는 연금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금 설계. 자, 우리가 연금 설계한다고 말은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것이냐 한번 알아볼게요. 연금 설계는 연금하고 설계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면, 자, 연금이 뭐죠? 연금. 자, 기본적인 정의는, 일반적인 정의는 은퇴 후 매년 생활비 또는 매년 일 안 해도 나오는 돈,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금 좋죠. 자, 일 안 해도 나오는 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설계는 뭘까요? 설계.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창의성이 발휘되는 창조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창의성이 발휘되는 창조 활동.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연금은 다 아는데 이 설계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창의적인 창의성이 발휘된다. 그래서 연금 설계를 실천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자, 우리가 한정된 연금 재원 있죠. 우리가 한정된 연금 재원으로, 자, 안정성과 수익성,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겠죠. 이 안정성과 수익성에 겸비한 연금 자산을 선택을 해서 또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구매를 하게 되죠. 구매를 한 후에,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연금 지원을 최대한 키워야 되겠죠. 키워야지 그 연금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해야 되죠? 최대한 많은 연금액이 죽을 때까지 발생하도록 만드는 뭐죠? 중요한 게 작업의 작업. 이게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금 설계는 창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금 설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순차 설계가 있습니다. 순차 설계. 자, 내가 불입액이 결정이 돼 있는 경우죠. 불입액이 내가 월 100만원 정도를 불입하겠다, 또는 연간 1000만원 정도를 불입하겠다라는 불입비용이 결정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연금용 자산을 선택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연금액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금액을 매월 또는 매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연금액이 결정이 될 거고, 이 연금 재원을 토대로 내가 얼마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순차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순 설계가 있습니다. 역순 설계. 역순 설계는 내가 이제 목표 연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500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받고 싶다 라면, 만약 공적연금으로 15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사적연금으로 350만원을 채워야 되겠다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역순으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연금 자산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3억 원이 필요하다. 그럼 이 3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용 자산은 어떤 걸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를 불입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 설계는 두 가지가 있다. 순차 설계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있죠. 자, 공적연금은 어떤 게 중요하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창조성이 그렇게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도만 잘 이용을 하고 제도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창조성이 그다지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는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 각자 도생이에요. 이 사적연금은 정부가 정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불입해주죠. 개인연금은 내가 불입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입하더라도 그러면 연금액이 결정이 그냥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액이 결정이 되지만 사적연금은 내가 창조성을 발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 30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성이 필요한 게 연금 설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적연금 상품은 범위를 확장해야 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 상품 범위를 확장해야 됩니다. 연금 자산은 요거는 요 내용은 연금 교과서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연금 자산은 부동산도 있고 금융 상품도 있죠. 부동산이 아닌 금융 상품을 준비하는 분들은 연금 증권이 있고 보험사 연금이 있습니다. 어니어티인데,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잘 구분을 하시고 확장을 해서 연금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Q&A 그리고 연금 설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분이나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사실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7942 가나다입니다. 가나다 골뱅이 네이버닷컴 여기에다가 메일을 주시면 되고요. 또 가능하면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 정보를 추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가능하면 좀 자세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요 퇴직소득세가 본인이 얼마인지 요 부분에 대한 정보는 좀 안 주셔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가 자기가 얼마가 나오시는지 이런 부분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뭐 해당 영상 댓글창에 제가 발견한 즉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네이버에서 연금 교과서를 검색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직접 ampbook.com을 치셔도 됩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입문용 요 무료 PDF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요 리뷰 있죠? 리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 제가 2015년 2015년입니다. 내년도 1월 19일 날 첫 번째 줌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 세미나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개되지 않는 연금 정보나 상품 정보를 세부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 세미나를 놓치시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으니 가능하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자, 추석이 있기 전주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 대략 한 8시 정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참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더 좋은 연금 상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약으로 먹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